주택 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갑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주택 임대차에 관한 내용을 조금 알아본 다음에 지문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요. 임차인의 양수인, 그 밖의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러한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므로 그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다. 여기 판례고요. 임차주택의 양도에 따라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된다. 그 결과 임대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하고 임대인의 지위가 면책적으로 소멸하고 차임 지급 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 반환 채무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단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 연체를 한 차임 채권은 따로 채권 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 차임 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에 달하여만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요 판례는 무슨 얘기냐면은 연체 차임 채권은 승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에 주인에게 1기 차임을 연체를 했어요. 그 다음 이전이 된 다음 2기가 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양수인인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이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다. 우선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적용되는 게 법들이에요. 보면은 요 개념을 알고 질문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네,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이전이 되니까요. 반환 의무는 이전이 됩니다. 승계가 된다는 얘기죠.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네, 맞죠? 이것도 판례 내용하고 맞습니다.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병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리한다. 네, 맞습니다. 요 가압류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채권과 같은 거죠. 일체의 채권과. 그래서 이전이 된다. 승계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4번 질문.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만약 갑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담보를 목적으로 해서 임차주택을 양도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승계가 되지 않는 거죠. 승계가 되지 않는 거죠. 이 경우는 소유권을 넘겼다기보다는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한 거죠. 양도가. 이 목적으로는 승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의무는 갑에게 있다. 이 얘기가 됩니다. 다음 문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정지하시고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화면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항요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등기 없이도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이 법이 없을 때는 등기를 해야지만 보호가 됐었는데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생긴 이후로 등기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그 방법이 바로 주택인도,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다는 얘기죠. 주민등록을 한 요 경우 다음날 대항 요건이 생기는 겁니다. 대항 요건이 생긴다. 주택의 인도는 현실적인 인도가 있고요. 간접 점유도 인정합니다. 인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접 점유도 인정을 한다. 임차인 또는 실제 거주자가 주민등록을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요. 효력 발생 시기는 행정청이 신고 수리한 경우이다. 신고 수리한 경우입니다. 신고 행정청에 도달했다.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도달했다. 이런 지문이 나올 경우도 있는데요. 도달은 아니고요. 수리한 경우입니다. 수리한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속해야 됩니다. 중간에 다른 데로 이전했다? 그러면 존속이 아닌 거죠.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대항력은 상실한다. 상실한다. 단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의 임의로 이전되었다면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공무원의 착오로 틀리게 기재되었더라도 대항력을 갖춘다. 이런 건 다 판례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 지문으로 이제 소홀찮게 나오니까 보시고요. 자, 1번 지문. 임차인의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도 대항 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네, 맞죠. 간접 점유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임차를 하고 간접 점유를 하고 있어도 가능하다. 자, 4번 질문.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네, 이 다음날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바로 다음날 오전 0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거 맞는 질문. 3번, 5번 질문은 이 내용을 조금 읽어보고 판례들 내용들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주소 기재. 이거 주민등록을 해야지 대항력이 생길 거 아니야. 주민등록할 때.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이때는 이제 집원만 필요하고요. 지금처럼 집이 하나인데 여러 가구가 사는 경우에요. 이거 이제 공법에서도 배우죠. 이거 단독주택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집원만 필요한 거고.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이죠. 다세대 주택은. 이때는 집원하고 호수까지 기재를 해야 된다. 101호, 102호 이런 식으로.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에 하나지 않고요. 배우자라든지 자녀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판례.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은 유지가 됩니다. 주민등록 말소되면 대항력 상실이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이의 신청으로 회복되면 종전 대항력이 소급하여 인정됩니다. 임차인이 적법하게라고 하는 건 뭐죠? 적법하게 전대차한 경우. 이 경우는 임대인이 동의를 했다는 얘기야. 임차인이 적법하게라고 하는 얘기는 임대인이 동의를 했다.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대항력이 생겨요. 이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판례들.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그 주택을 다시 임차한 경우에요. 지금 여기에 지금 살고 있다가 뭐 자녀가 뭐 사업 자금이 필요해 뭐 이렇게 해서 돈 뭐 있어 없어 그러다가 대출을 안 된대. 그럼 아 이거 팔까? 양도를 하는 경우에 양도를 하는데 이 사람도 이건 이제 투자 목적으로 산 거야. 집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이제 임차인을 찾을 거 아니에요? 전세를 놓기 위해서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그냥 살게요. 내가 여기서 그냥 살고 그냥 소유권만 이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종종 있죠. 이 경우는 소유권 이전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개념은 자세히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요. 지금 소유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는 뭐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는 임차인이 아니죠. 임차인이 아니죠. 근데 지금 다시 임차를 했잖아요. 그러면 요때 지금 임차인이 된 거죠. 임차인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임차인이 됐는데 대항 요건은 뭐죠? 인도하고 주민등록이죠. 주민등록. 근데 이제 지금 인도할 게 없죠. 지금 계속 그냥 살고 있는 상태고 주민등록도 지금 여기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필요가 없어요. 돼 있으니까 벌써.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는 임차인에 해당되니까 요때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반대예요. 임차인이 전대차, 지금 뭐 여기는 판례가 전대차라서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뭐 전대차 아닌 경우라도 그냥 임차인이 지금 주택에 임차를 하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는, 전세로 살고 있다가, 아, 이게 집주인이 집을 팔겠대요. 그래? 그러면 내가 조금 돈을 보태서 그냥 이 집을 살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요. 이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요. 이때는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즉시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는 왜 이러냐? 지금 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해당하는 대항력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소유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임차인은 아니고 소유자가 되는 거죠. 소유자가 되는 경우는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 거죠. 이전 등기를. 근데 등기는 뭐죠? 등기는 하는 순간에 이제 그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죠. 이전 등기하고 다음 날에 뭐 등기 효력이 생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 근데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이 소유자권, 소유권에 관한 대항력인 거죠. 임대차인에 대한 대항력은 아니에요. 소유권에 관한 대항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하니까 등기는 바로 효력이 생기니까 당연히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판례가 나온 거예요. 이 두 개에 구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쉽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평상시 우리가 이제 생활에서 쓰는 뭐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이런 사항들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시죠. 3번 질문.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제가 좀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 명의 주택이에요. 자기 명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는 약정을 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이게 아니죠. 이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기 명의권은 지금 대항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냥 소유권에 관한 대항력은 있죠.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대항력은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매도하고 임차를 했잖아요. 그럼 임차를 했으면 인도나 주민등록원 돼 있으니까 요건 할 필요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은 그 다음 날에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5번 질문.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네, 요거 좀 판례 내용이죠. 요거 맞는 질문. 2번 질문이에요.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설정 등기를 마친 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상실한 경우, 자, 이게 왜 상실하게 되죠? 설정 등기하면 등기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등기를 하면은 등기에 해당되는 대항력이 있죠. 제3자한테 대항력이 있죠. 등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 효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이 사람은 이 등기에 대한 대항력만 갖고 있으면 돼요. 등기를 했으니까 이 등기에 대한 대항력만 갖고 있으면 되지.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뭐 대항력은 있든 없든 이게 상관없죠. 그러면은 자, 판례 내용 볼게요.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 두 가지가 있죠. 근거 규정 및 설립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 그 다음에 쭉 있는데 뭐 중간에는 필요 없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제3조 3항 뭐 5항의 규정을 전세권 설정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준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요거에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은 상실한다. 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굳이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항 요건이 필요 없죠. 등기했으면 이 등기에 관련된 게 더 강하기 때문에 더 강하죠. 더 강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등기에 대한 대항력이 있으면 되는 거죠.
문제.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 이제 조건은 없는 주택. 뭐 요거는 이제 선순위가 있으면 뒤에 대항 요건이나 이제 확정일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 조건을 걸어놓고 대항 요건이나 확정일자 요거에 대해서 틀리네요.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네, 맞죠? 뭐 상속되죠. 이것도 하나의 권리잖아요. 권리. 본인이 갖고 있는 권리인데 당연히 상속이 되죠.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 미친다. 네, 맞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 환가 대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환산해서 그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이렇게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나중에 뭐 저당권이라든지 뭐 건저당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돼요. 경매가 되면 내가 요 대항 요건을 갖춘 거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101호 요거에 해당되는 거이지만 이 건물이 경매가 되면은 이 토지도 당연히 경매가 같이 다 되는 거죠. 이 몽땅 이렇게 경매가 될 거 아니에요. 경매되면 이 토지에 대한 거 요거에 대한 경매금 요 경매금에서 다 받는 거죠. 다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가 대금에 미친다. 예, 맞는 말이죠.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네, 2년으로 봅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이 경매를 해가지고 낙찰을 받았네요.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건 아니죠. 본인이 경매 받았으면 요거는 요 뒤에 판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설명은 판례 내용을 보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틀린 거는 이제 4번이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전됐다는 얘기죠. 소유권 이전이 됐다는 얘기죠. 이 경우는 양도됐다는 얘기는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전되고 그러면은 임대인의 지위승계라고 맨 첫 문제 풀 때 보셨죠. 지위승계. 이때는 채권 이런 거 다 가져가잖아요. 예, 이 보증금 반환 채권도 똑같은 채권. 이것도 양수인한테 이전된다. 그렇죠. 그렇게 첫 번째 문제에서 내용 보셨죠. 그래서 당연히 이전되니까 양수인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네, 맞는 말. 요 4번 질문은 판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4번 지문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지금 제가 판례 2개 이렇게 해놨는데 요 내용 지금 여기 판례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이제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이런 거 할 때 임차주택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의 후순위자와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요 지문은 아까 이제 저 2번 지문이었나요? 2번 지문이었나요? 여기 이제 환가 대금에 대한 내용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판례의 내용이에요. 대지에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고기 했다고 뭐 그 주택 그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거기 경매가 넘어갈 때는 주택, 토지 다 같이 경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액 나오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요 판례는 앞에 문제도 내가 소개해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포괄적으로 이전될 때 임대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하고 차임 지급 청구권을 비롯한 채권, 뭐 보증금 반환 채무 이런 거 포함한 일체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돼요. 이전. 그러니까 4번 질문 보시면 임차인이 경매 절차를 해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 임차인은 이제 소유권자가 돼요. 소유권을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 임대인에 대한 지승계가 일체의 채무를 다 이전받는 거예요. 일체의 채무를 다 이전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없죠. 이 사람은 이제 경매를 해가지고 다 끝나버리잖아요. 끝나버리죠. 이 사람 경매를 당한 거죠. 이제 뭐 해가지고 뭐 채권 때문에 뭐 빚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가 돼버리면 이 사람의 채무가 그 양수 경락 받은 사람 이 사람한테 다 채무가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거는 뭐 임차인이 그거를 경매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똑같이 이전을 다 받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경매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금액이 다 까질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다는 아니더라도 경매에서. 이제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경매 금액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갑이 그 소유의 X주택을 거주하려는 을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이 경우에 설명으로 틀린 거. 을은 2년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이 을이 이제 임차인이죠. 임차인.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어요. 을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네, 이거 임차인이니까 주장할 수 있죠. 1년만이라고 유효한 걸 주장할 수 있죠. 임대인은 안 되죠. 임차인이니까 됩니다. 을이 임차인이니까. 을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네, 맞습니다. 이 2기에 달하는 차임액을 연체를 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을은 언제든지 가볍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X주택의 경매로 이나 환가 대금에서 을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이건 아니죠. 인도할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니죠. 이 경매로 이렇게 하면은 이거 다 저거예요. 하면은 다 이전돼 버리니까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이건 아니죠. 요거는 또 뒤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지문. 엑스토지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을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하여 엑스토지를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아니, 요게 틀린 부분이었죠. 자, 요거에 대한 설명. 지금 주택임자보호법의 3조 2항 보면, 자, 이런 내용인데, 요 앞에 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활정일자 갖춘 임차인이 뭐 이런 등등해서 경매든지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습니다.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 자, 그런데 하나가 있어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이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인도하면서 보증금 이런 식으로 뭐 동시 이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우선하여 보증금 받으려면 변제받을 권리는 자 인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법조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요 5번 지문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에서 뵙겠습니다.